오늘의 메인 이슈인데요. 추미애 장관 논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논란이라는 게 지금 기성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논란이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흔들어대는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쪽 언론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미애를 말도 안 되게 지키려고 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뭐하냐? 추미애 좀 지켜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양립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 어제 같은 경우 김태년 원내대표 이제 말씀으로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의혹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위기의식은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를테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은 있을까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선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서일병이라고 그 당시 일병이었거든. 지금 이제 그 서일병. 지금 다르지만은 그 서일병이 휴가를 썼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외압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부모 찬스, 엄마 찬스 무슨 이런 특혜 같은 게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의원총회를 거치면서도 의원들께서도 폭넓은 공감이 있었던 것은 앞뒤 전체 과정을 짚어볼 때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이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절차대로 진행이 된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어떤 규정 위반을 하거나 규정에 없는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이제 공개된 문서 중에 하나를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조선일보인가요? 거기에 신문에 이제 화면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도 경위를 보면은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면 보좌진이나 누가 전화를 한 것인지가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문의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전화를 받고 나서 즉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가 1차 열흘 휴가였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열흘 연장을 해서 6월 23일까지가 2차 휴가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병가는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개인 휴가를 쓰라고 해서 그 뒤에 개인 휴가를 3일인가 뭐 4일인가를 더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문서에 보면은 6월 14일 날 이 서일병과 그 상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왜 누가 이렇게 민원을 넣냐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이야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걸 본인한테 이야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 안내를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는 그 전화를 받고 안 되는 걸 해준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군의 휴가 규정 병가를 포함한 규정에 보면 자기가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병가를 전화로도 전화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고 허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그 상사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허가를 득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관련 서류는 다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절차들도 다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왜 자꾸 이거를 확인도 되지 않는 의혹들을 이렇게 부풀리느냐. 이거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참여정부의 데자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짙다. 그렇게 볼 수밖에 확실하시네.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처음 중심적으로 제기했던 의원이 신원식 의원입니다. 이분이 주요한
그거의 어떤 이 일종의 증거로 이야기했던 게 녹음한 이제 녹음 내용을 틀어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녹음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 대령이었다는 사람이 내가 추 장관의 할머니부터 가족들을 앉혀놓고 40분간 교육을 했다. 그리고 청탁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교육을.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졸업식을 하는 이제 모두를 모아놓고 왔던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전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말도 했는데 이제 부대를 용산으로 갖추자니까 옮겨달라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허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가족 측에서 지금 그분을 고발해 놓은 걸로 알고 우리 있습니다. 김병규 의원님 지금 예. 손 좀 돌리세요. 지금. 자,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저는 야당이 오히려 참여정부의 데자뷰를 만들면서 정말 이렇게 무슨 색깔을 덧칠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덧칠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일종의 공작 같은 그런 냄새를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언론들도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그런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합니다. 보충을 해야 될 게 어제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신 의원하고 이 폭로한 분이 참모장? 참모장 출신이라며요. 아. 사단장 할 때 참모장이었고 네. 그 전에도 여러 번 같이 한 번인가 같이 근무를 하고 그런 가까운 관계라고 특수관계는 하지요. 예. 늘 사실을 그 특수관계에 맞춰가지고 왜곡할 경향이 그러니까 너무해요. 오늘이 그 양반 이름이 이제 이름을 깠는데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주 미 8군 한국 지원단 줄여서 한지단이라고 한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이철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밝힌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악의적이에요. 보실래요? 서 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샤 부대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보고를 했다. 저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의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수료식에 이제서 그 말을 해요. 수료식에서 400명을 모아놓고 그 추미애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정정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그러니까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용산으로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용산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할 때 그런 경우는 배치 자체가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청탁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보다 훨씬 높은 국회에 국방위원장도 있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을 내려서 그게 하달됐다면 이게 청탁이거나 압력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뭘 물어가지고 용산 배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물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준 거를 중간에 쏙 빼먹고 마치 뒤에 말을 보면은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것을 안 된다고 했다는 듯이 말을 해버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의 국민의 지임당과 특수관계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꽈가지고요 말을 생략하면서 마치 앞에 그 용산 배치 등을 청탁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 자체만 놓고 전화 통해서 뭔가를 했을 것처럼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부대에서 요즘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자주 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병사들의 휴가나 신병과 그렇지. 관련된 이야기들은 오히려 카톡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부모님들과 이 자녀의 이 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통이 되도록 하는 걸 오히려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군이 민주화도 되고 또 가족과 함께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군에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이 권장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경우는 그런 거예요. 오히려 추미애 그 당시에 당 대표가 본인이 이제 부모인데 전화를 직접 하거나 하면 요만큼이라도 하여튼 전화하는 것 자체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관련 절차가 건데. 혹시 내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택도 없는 걸 내가 물어보게 되면 나도 부끄럽지만
저쪽 사람들이 상대방이 느낄 때는 마치 이상한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 가능한 질문인지를 질문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사전적인 예방 절차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철원이라는 사람이 오늘 그러니까 언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카tyu사 총사령탑의 폭로, 추미애 아들 영상 배치 통역병 청탁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면은 헤드라인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추미애가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말이라는 건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문의를 그 문의 자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이게 청탁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그러니까 대집권 여당 대표예요. 만약에 그게 압력이 되고 청탁이 되려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죠. 저 기사를 키우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제기했던 휴가와 관련돼서 마치 큰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청탁이 있었던 했었는데.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 이 산이 아닌 개벼 하고 지금 엉뚱한 걸 가지고 뭉게구름 피우듯이 그쵸. 뭉게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철원 씨는 이런 거죠. 이야기의 얼개는 아래에 실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고 했다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정말로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옮겨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 무슨 논란거리가 되냐 이런 얘기. 자, 이쯤 되면 이걸 왜 했을까?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럼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 무슨 전화를 했느니 어쩌니 이런 것들도 되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좀 알아보는 정도? 그리고 누구든 가능하면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도였다고 보면 지금 김의원 오늘 주인공 김의원인데 내가 이런 끼어들면 안 되는데 왜? 하여튼 깨서 이 쫙 정리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뭔가? 네. 이건 농담인데요. 이 추미애 장관 키우기 프로젝트 같은 게 어디선가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뭔가 공격을 받고. 뭐 하고. 근데 때려봐야 이게 나올 게 없는데 이를테면 맷집은 세지고 그리고 인지도는 확 더 올라가고 예? 근데 있지. 알고 보니까 저 양반은 되게 이거 좀 바르게 하는 분이었네. 무슨 대표 시절에 저런 걸 가지고 뭐 청탁하고 이런 분이 아니었네.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럼 결과적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키우는 거. 지금은 좀 성가시기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우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때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고 결국은 임명을 하고 장관직을 40일 정도 수행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혹시나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가면 어떡하나 이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의총에서 이렇게 쭉 나온 얘기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시던데 흐름이 어쨌든 당 내에서 무슨 뭐 주장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 건 없으니까 그 대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전혀 같아요. 없다. 없어요 지금 그런 정무실장님이 더 잘하시겠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기류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기류가 정무실장님이 더 잘하시겠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키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가장 지금 중요한 사실은. 것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네. 누구든지. 그러나 그게 객관적 사실이거나 아니면 객관적 사실일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할 경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이제 이 이후에 법적으로 혹은 아니면 정치적으로 혹은 국민 정서적으로 책임이거나 혹은 아니면 약간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그 사실 관계 확인을 기초로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제까지 좀 보면 개별적으로 조금씩은 대응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실관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확인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지 이게 어떤 뭐 금방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무조건
좀 여론이 안 좋으니 뭐 장관을 어떻게 하자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이제 내부 분열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예. 분명히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왜 빨리 좀 못했느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좀 아니 빨리 못했느냐는 할 게 없는데 뭘 빨리 하고 말고 할 게 없어. 아니 놔두고. 예. 그런데 이제 예. 정말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조국 장관 상황 때도 그 무슨 고등학생의 표창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치를 희화화해서 정치를 이렇게 진흙탕으로 몰고 가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익이 되지? 이미 시대가 이런 것을 이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걸 하지? 저는 이걸 이른바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힘인지 하여튼 이쪽 진영이 예. 그야말로 과거의 관성에서 맞아요. 관행에서 아니 저는 그냥 관성이라고 그 정말 찌질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제 다른 방송 제가 했던 말인데 예. 자신들이 당을 쇄신한다고 막 각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강령도 발표하고 했는데 예. 결국에는 그게 심지어는 막 국민의 힘이라고까지 해놨는데 이게 국민의 힘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냥 네거티브로만 비치는 것밖에 없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진짜 아픈 대목이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뭔가 의혹 제기를 하고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자기 당이든 뭐 상대방 당이든 어디든 정치권이 혹은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풀리고 새롭게 뭔가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되거나 계기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찌질한 관성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서 무슨 지금 국민의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참.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열린민주당 포함해가지고 한 180명이 똑같은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조중동이 맨날 이런 식이잖아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 한 씨 진짜 민주당이 70년 동안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늘상 등장을 하고요. 지난 조국 장관 때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중에서도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게 저쪽 사람들한테 이용되는 먹잇감으로 잘 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자뷰를 추미애 장관 이 사태에서 또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없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이 꼬투머리도 없으니까 그런 기사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민주당이 좀 더 기민하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잘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이제 단합된 모습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도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제 당당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 중에 이제 그래서 아까도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인들이나 분들한테도 의혹을 제기를 하시는 건 좋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최소한 분명하게 좀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전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혹시 언론인들이 계시면 꼭 좀 명심해 주시고 특별히 이 규정이란 뭐 거를 이 문제가 될 만한 그 현재까지 전혀 발견한 게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좀 현재까지는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 예,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갤럽 건데 민주당 지지가 39%고 국민의힘 지지가 19%밖에 안 나와요. 무슨 밖에 안 1% 나와요.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딱 얘기 나오는 순간 이게 뭔지. 그래서 진짜 국민의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 국민의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한테 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로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쪽은 지금 갤럽 기준으로 19%고 민주당은 39%잖아요. 그러면 투표율을 가정했을 때 실제 국민들 절반 정도 이상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은 핵심 지지층이 약간 극우에 가깝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자기들끼리 뭉쳐요. 근데 다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잘못된 프레임이고 이거 악의적 선동이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자들이 뭉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뭉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우리의 어떤 뭐랄까 대리인 같은 사람이 막 당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시 딱 보고만 있어. 그러면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랄까 다수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뭉치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을 뭉치게 하는 건 굉장히 이로운 것이고 저쪽은 지들끼리만 뭉치기 때문에 절대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 구조, 그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비리가 나왔을 때 그걸 두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꼬투리로 만약에 혹시나 다시 한번 기후로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장관이 사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지층이 상당 부분이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정신 차려서 예,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오늘도 지금 우리 당의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그 진실을 알리고 또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처음부터 짜져서 이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문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매체들이나 다른 데서도 이제 있겠지만은 요 새날도 잘 들어보시고 다른 이제 매체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렇게 널리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만큼은 추미애를 끝까지 지켜라.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